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발전기, 전동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동력을 넣어줘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구고,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기계적인 에너지, 즉 동력이 나오는 친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직류기에서의 발전기와 전동기처럼요.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도 역시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똑같은데 어떤 게 다르다? 자, 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A, B, C 3상 전류를 인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IA, IB, IC를 인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적인 에너지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동기, 전동기, 즉 전동기니까 동력이 발생해야 돼요. 어떻게 발생한다? 바로 이 계좌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력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기, 전동기는 이렇게 A, B, C에 전류를 넣어줬더니 얘가 돌아간다. 그래서 전동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얘를 넣어줬더니 얘가 돌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아참, 그리고 회전 계좌형이죠. 이 역시도 전동기 역시도 회전 계좌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 B, C 전류를 시간에 따라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삼상 전류이기 때문에 크기는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위상이 120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IA 전류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가 뭐예요? IA 전류가 되는 겁니다. IA 전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IB 전류는 IA보다 몇 도 뒤진, 자, 120도 느린 걸 그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IA의 시작점이 여기였다면 120도 늦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전부 다 여기가 전체 2파이가 파이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여기는 뭐예요? 3으로 나면 60도, 60도, 60도니까 60도, 60도, 120도만큼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초록색 역시도 파란색 전류보다, 자, 파란색은 뭐예요? IB 전류죠. IB 전류보다 120도 늦은 전류이기 때문에 IB 시작점에서 60도, 60도, 120도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을 IC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전류의 방향을 한번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위의 전류와 밑의 전류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방향인 것은 맞죠? 네,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에 있는 부분, 즉 양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X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다? 전류가 들어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음수는 점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간다는 거죠. 화살촉에 나가는 모양이 점이잖아요. 화살촉에 들어가는 모양이 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시간을 볼 겁니다. 자, T1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T2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T3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모든 시간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T1, T2, T3의 시간만 봐도 저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T1에서 IA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돼요? IA는 빨간색이고 T1에서는 분명히 양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그러한 전류가 생기겠구나 알 수가 있겠고, 당연히 나머지 IB와 IC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다 음수에 있죠. 음수에 있기 때문에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T2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 T2에서는 뭐예요? 파란색만 X고 나머지 초록색, 빨간색은 점이 되는 겁니다. 파란색만 X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좀 옆에서 적을게요. 나머지는 점이 된다는 거죠. 여기도 점, 얘도 점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T3 한번 보겠습니다. T3는 초록색 친구만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만 X고 나머지는 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그림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개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자, 이 친구가 첫 번째가 몇 초일 때? T1일 때. 자, 두 번째 그림이 몇 초일 때?
T2일 때, 세 번째 그림이 몇 초일 때, T3일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을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계산을 일단 생략하고 우리가 고정자만 보자는 거예요. 고정자만. 자, 그러면은 T1에서는 분명히 IA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IA가 들어간다고. 여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반대편은 나오는 점이 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안 적었네요. B-죠. 자, B 같은 경우는 점 들어가죠. 나오죠. B가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는 X가 될 겁니다. C 역시도 들어가죠. 그리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점인 친구들과 X인 친구들을 모아볼게요. 자, X인 친구들 이렇게 모아볼게요. 점인 친구들도 이렇게 모아볼게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른손 법칙이 생각이 날 겁니다. 오른손으로. 자, 이 친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감기겠죠. 요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자기가 생기겠죠. 자속이 생기겠죠. 따라서 요 방향이 될 겁니다. 맞죠? 요 방향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따라서 요러한 자기가 생기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얘는 요러한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요러한 자기장이. 요러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T2 볼까요? T2. T2에서는 파란색만 X고 나머지는 점이에요. 자, 그럼 파란색만 X죠. 파란색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긴 점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예요?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여기 점이죠. 그럼 여기 X죠. 초록색도 여기가 점이죠. 그럼 X죠. 자, 그러면은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X끼리, 점은 점끼리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맞죠?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이 친구도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적으로 자기장이 셀 거예요. 언제? T2에서는. 자, T3 해볼게요. T3에서는 초록색만 X예요. 그러면은 X 동그라미, 나머지는 점 X, 여기도 점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묶어볼게요. 자, 점은 점끼리, X는 X끼리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뭐예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는 굳이 요 자세한 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한다는 게 보이나요? 시계 방향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T2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T3가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순간순간을 우리가 요 순간순간을 애니메이션으로 보게 된다면 자기장이 뱅글 도는 형태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기장이 뱅글 돈다고요. 그러면은 잘 생각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뱅글 도니까 이 계좌는 지금 전류를 인가를 했죠. 전류를 인가했으면 분명히 얘도 전자석이니까 여기 N극이 있고 S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자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전하는 얘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따라갈 것 같잖아요. 요거대로 얘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T1인 순간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N극에서 S극이겠죠. N극에서 S극입니다. 따라서 N극에서 S극이죠. 왜? 자속이 어떻게 생겨요? N에서 S로 생기죠. 맞죠? 이게 T1일 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계좌라고 할게요. 계좌. 이 친구를 그린 겁니다. 이 친구를 그린 거예요. 이 친구를 그린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N극은 뭘 좋아해요? N극은 S극 좋아할 거 아니에요? S극, N극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회전하게 되겠죠. 어느 방향? 이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볼게요. 자, T2 상황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T2 상황입니다. T2는 또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할까요?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N극은 뭘 좋아해? S극을 좋아하죠. S극은 N극을 좋아하죠. 그럼 또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또 이 상황이겠죠. 이 상황에서 T3를 보는 게 T3는 또 자기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N극은 S를 좋아하고 S는 N극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회전 자기장에 따라 얘가 돌아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그림은 어떻게 했어요? 자석을 직접 회전을 시키면서 그렸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동기전동기는 얘네들은 뭐예요? 권선은 다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데 전류만 인가시켜주면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겨요.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요. 요대로 여기 있는 계좌도 뱅글뱅글 돈다고요. 따라서 얘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돈다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기전동이 올리고 칠판 지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동기전동기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장점, 단점, 용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번 시간 끝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동기전동기에 대한 개념을 다 배우시고 나면은 요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6페이지에 보시면 동기전동기의 기동이 나와 있습니다. 기동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기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동,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동기전동기가. 그럼 동기전동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뭐가 움직여요? 계좌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언제? 회전 계좌가 생기게 되면 회전 계좌를 따라서 돈다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러한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기전동기의 기동인데 동기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제로다. 0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회전 자개가 발생을 한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발생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계좌가 있을 겁니다. 계좌가. 이렇게 계좌가 돌아가는 거예요. 뭘 따라서? 회전 계좌를 따라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가 회전 계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또 얘도 돌아가겠죠. 이렇게. 맞죠? 또 회전 계좌가 계속 돌아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겠죠.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60Hz라고 해볼게요. 60Hz. 자, 60Hz라고 하는 것은 1초에 60번 회전을 하는 겁니다. 1초에 60번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회전 자개를 따라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1초에 60번이란 말은 그러니까 1초에 60번은 60분의 1초당 한 번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60번은 엄청나게 빠르게 돈다고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천천히 이렇게 얘가 딱 됐어요. 이렇게 회전했죠. 그러면은 얘가 따라가요. 그런데 막 너무 빨리 도는 거야. 그럼 못 따라간다고요. 기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이걸 다른 말로도 뭐라 해요?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 정지하려고 있는다고요. 계속 그냥 정지하려고 있는다고. 그리고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따라가질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동 토크가 제로다. 기동을 스스로 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문제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겠죠. 지금 동기 전동기를 써야 되는데 계좌가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방법. 회전 계좌 너무 빠르다면,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면 그럼 얘를 어떻게 느리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주파수를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죠. 역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 1번 주파수를 어떻게 한다? 줄여줍니다. 근데 뭐 사실상 우리는 60Hz를 쓰기 때문에 주파수를 줄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뭐 효율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돌 거면 이게 뭐
제가 돌리죠. 이렇게 느리게 돌 거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는 별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기 기동법이 있습니다. 자기 기동법. 자기 기동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게 밑에 뭐라 나와 있죠? 1번 자기 기동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기동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결론은 뭐다? 아, 얘를 기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 기동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고정자를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죠. 안 이쁘네요. 다시 그릴게요. 네, 계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자, 이 자기 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난조 방지할 때 배웠던 제동 권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제동 권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동 권선을 여기에 계좌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제동 권선을 계좌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삼상 회전자개니까 회전자개가 뱅글뱅글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좌가 못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맞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 일단 이 시간을 볼게요. 여기로 회전자개가 생겼어요. 회전자개가 생겼습니다. 맞죠? 회전자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회전자개가 어떻게 돼요? 뱅글뱅글 돌겠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해볼게요. 얘를 회전자개가 시계 방향으로 동기속도 당연히 ns만큼 돌 겁니다. ns만큼. 그러니까 회전자개가 ns만큼 도니까 이 계좌도 ns만큼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오는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볼게요. 지금 이게 뭐예요? 자개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b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회전자개가 ns로 돈다는 얘기는 계좌 입장에서는 상대 속도에 의해서 요 방향으로 돈다고 느끼는 거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점에서 봤을 때 어쨌건 얘가 속도가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요 부분에서 봤을 때 요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개는 뭐예요? 자개는 요 방향이죠. 그럼 유기전력이 발생하겠네요. 유기전력 어떻게? E는 V 크로스 B에 L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VB를 요렇게 V에서 B가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또는 뭐 오른손 법칙 써도 되잖아요. 그럼 V, B, L이니까 V 어떻게 돼요? 요 방향이죠. 그러니까 V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손이 이상한데 전류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 맞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전류가 어떻게 돼요? 들어간다고요. 여기 다 들어가겠죠. 맞아요? 여기는 속도가 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나오겠죠. 어떻게 V에서 B.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B가 반대가 방이네요. B 방향이 어떻게? B가 요 방향이 아니죠. B가 요 방향이잖아요. 그럼 V에서 B니까 어떻게 나온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F는 I 크로스 BL이라는 식 있죠. 맞죠? 이거를 써볼게요. 그래서 뭐 왼손으로 써도 되고 FBI 써도 되고 외적 써도 됩니다. 자, 전류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있죠. 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어떻게 해요? 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해볼게요. FBI죠. 전류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B는 올라가죠. 그럼 F는 요 방향 맞아요? 요 방향? 힘을 어떻게 받아요? 힘을 요로 받을 거 아니에요. 힘을 요로. 맞죠? 얘는 FBI죠. I는 어떻게 돼요? I는 지금 나오고 있죠. B는 어디에요? 윗방향이죠. 나오면서 윗방향이죠. 그럼 어떻게 힘이? 엄청 힘이죠. 힘이 어느 쪽으로 받아요? 요 방향으로 받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돈다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게 실제 어떤 거의 원리라면은 여러분들이 4장에서 배울 유도 전동기의 원리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준다? 처음에 얘를 돌게 만들어 준다고요. 돌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전자개를 따라서 도는 게 아니죠. 왜? 회전자개를 따라서 돌려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개. 그러니까 전압이 인가돼서 여기가 N극이 되고 뭐 여기가 S극 요렇게 돼야지 뭐예요? 얘가 자석이 돼야 따라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가해 준 게 없죠? 자석이 아니에요. 자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냥 유도 전동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돌아가게 됐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돌잖아요. 어느 정도 돌 때 어떻게 해준다? 이 제동건선을 개방을 시켜줍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제 좀 도네.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네. 이러면은 이 제동건선이 쉽게 말해 3D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요 하나만 봤을 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준다? 이제 오픈을 해준다고요. 개방. 그럼 끊어준다고요. 이제 돌 때 좀 도니까. 그 다음 뭘 해준다? 여기에 이제 인가를 해준다고요. 뭐를?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해준다고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이제 자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정지해 있지만 얘는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할 거라고요. 이때부터는 얘가 이제 기동을 한단 말이죠. 이제 자석이 됐으니까 회전자기를 따라 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뭐다? 자기 기동법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제동건선은 분명히 난조를 방지하는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야, 얘 정말 대단하다. 뭘 해줘요? 기동을 시켜주네. 그러한 역할도 있구나. 기동 토크를 발생시켜주는 역할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제동건선의 역할입니다. 제동건선의 역할.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책 보시면은 첫 번째 기동 토크를 발생하죠. 지금 기동 토크를 어떻게 했어요? 발생했네요.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난조를 어떻게 돼요? 난조를 어떻게 해준다? 방지해준다. 컨디션 난조를 방지해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불평형 시 파형을 개선한다. 난조가 뭐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어떻게 해준다? 방지해주는 거니까 뭐 같은 말이죠. 불평형 시 파형을 개선한다. 안 적을게요. 네 번째, 송전성 불평형 부하 시 이상전화. 그런 이상한 현상도 방지해준다. 이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런 놈이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법이 있어요. 유도 전동기법. 자, 이 친구는 뭐나 또 유도 전동기를 이용한 친구인데요. 자, 유도 전동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법. 이 친구는 뭘 하는 친구인가 봤더니 한번 지어보고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동건선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도 전동기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자를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자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자기 기동법에서도 봤지만 자, 우리가 기동 토크가 제로가 되는 이유는 회전 자개가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이 계자라는 친구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그 관성 때문에 뭐라고요? 정지해 있으려는 그 관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기동 토크가 제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기동법에서도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 계자라는 친구를 회전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회전하는 관성이 생긴 거죠. 즉 계속 회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 자개를 따라서 회전하는 동기 전동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계자를 돌려줄 거예요. 자, 돌려줄 때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뭐라고요?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겠다. 무엇을? 이 친구를 회전을 시키겠다. 그러면 계자를 따라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전 계자의 속도를 ns라고 나타내게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ns로 돌면 이 친구도 역시 ns로 돌아야지 뭐예요? 동기 전동기가 될 겁니다. 왜? 동기니까 당연히 속도가 동일해야 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유도 전동기가 이 친구를 돌려줘야 되는데 적어도 ns 동기 속도보다는 높게 돌려줘야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유도전동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자, 앞에서 자기기동법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올게요. 왜? 자기기동법이 뭐라고 했어요? 유도전동기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자기기동법에서 이렇게 제동권선을 넣어줬어요. 자, 그리고 회전 계좌는 당연히 NS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NS가 주어졌을 때 제동권선을 넣어줬을 때 힘을 어떻게 받는다 했어요? 아까 다 설명을 했죠? 이렇게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는다고 했죠. 따라서 얘가 어떻게 돈다고? 이렇게 돈다고요. 그때 속도가 뭐예요? N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유도전동기 가면 다 배웁니다. 다 배우는데 이 N이라는 속도가 즉 이 회전 계좌의 속도가 NS라고 하면 여기에 N, 그러니까 얘가 도는 N, 그러니까 회전자의 속도 N은 무조건 NS보다 작아요. 작아야 됩니다. 자세한 건 4장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얘를 돌려주는 건 결국 요 계좌의 계좌가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돌아가서 얘를 돌려줘요. 그런데 보세요. NS보다 작다고요. 얘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의 공식이 120F의 P를 나눈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파수를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극수를 4를 줘볼게요. 자, 4를 줘볼게요. 그러면은 4, 30이니까 어떻게 돼요? 1800rpm이 됩니다. 1800rpm이 될 거예요. 그럼 얘도 뭐가 돼요? 1800rpm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N 값이 1800rpm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 1800이 된다면은 얘는 1800보다 무조건 작아요. 따라서 얘를 못 돌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주파수는 못 바꾸죠. 어차피 120에 60인데 극수를 어떻게 해줘요? 극수를 2극 더 작은 걸 적어준다고요. 2극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극수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2극자를 써주면 어떻게 된다? 양이 당연히 여기에 2배가 되겠죠. 어떻게 돼요? 3600rpm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친구가 어디까지? 3600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3599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800rpm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극수가 이극적인 전동기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밑에 4번에 동기조상기 나와 있습니다.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조는 조정한다는 거고 상은 우리가 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을 조정하는 그러한 동기조상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옆에 V 곡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전기자 반작용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발전기 때 다 배웠죠. 우리가 발전기 때 다 배웠습니다. 자, 발전기 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죠. C 그리고 발 그리고 증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왜? 자, 나머지는 R부와 L부와 그리고 전동기죠. 얘가 증자니까 여기는 감자가 되는 거고 얘는 교차 자화가 되죠. 전동기에서는 역시 교차 자화가 되는 거고 발전기와 반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얘는 감자. 얘는 증자죠. 그러니까 증자. L은 증자, C는 감자가 되는 거죠. 제가 뭐라 했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V 곡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칠판 지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동기 V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P와 즉 유효 전력과 V 전압이 일정할 때 IF와 IA, 그러니까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즉 IF가 커지면 커질수록 IA가 어떻게 되는가? 뭐 유추를 해보면은 IF가 커지면 커질수록 IA가 V 곡선으로 형태를 띠겠죠. 왜 그렇게 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동기, 전동기 등가회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단자 전압에다가 전류가 흐르겠죠. 전기자 전류고 즉 부하 전류와 같다.
직렬 연결이니까 어차피 상관없잖아요. 어쨌건 간에 전류가 흐르면서 아래에서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XS, 동기 리액턴스에서도 전압 강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E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V에다가 마이너스 IA, RA, 그리고 마이너스 IA, XS의 값이 뭐가 된다? E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림에도 표시를 해놨지만 RA는 매우 작습니다. 뭐보다? 동기 리액턴스보다. 따라서 얘를 무시해주면은 자 V라고 하는 친구는 E에다가 더하기 IA XX 요러한 식이 되게 될 겁니다. 맞죠? 이제 요러한 식이 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다? V입니다. 그래서 V는 뭐다?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일정하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V는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을 한번 그려볼게요. 1을 한번 그려보면은 1을 좀 이쁘게 그려야 돼요. 자, 1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1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뭐예요? E가 됩니다. E가 돼요. E가 됩니다. 그랬을 때 E에다가 뭘 더하면? IAXS를 더하면. IAXS를 더하면. 자, 얘를 뭐라 한다? IAXS가 됩니다. 얘를 더했을 때 결과값이 V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IF와 IA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일단 IA예요. 맞죠? IA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IA를 한번 볼게요. 자, IA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자, 그럼 이 리액턴스 성분은 분명히 J입니다. J는 뭐예요? 90도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뭐보다? IA보다. 그 말은 얘보다 90도 뒤에,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딱 90도일 때 이 친구가 뭐예요? IA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J를 곱했으니까 90도 딱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I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IA라는 친구는 지상 전류임을 알 수 있죠. 왜? 전압보다 지금 느리잖아요. 얘보다 느리잖아요. 얘는 지상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1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IF가 커짐에 따라 IA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IF를 키워볼게요. IF를 키워본다고요. 그러면 IF가 키워지면은 여기 자석이 더 많이 나와서 E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E가 커져요. 그런데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제가 조건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점, 요 선, 다시 요 선이 좀 이상한데 요 선을 넘지 않게 키울게요. 넘지 않게 키워요. 그 말은 이를 키우더라도 자, 요렇게 길이가 늘어나야겠죠. 자, 요렇게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키워볼게요. 이를. 이 초록색 선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분명히 요 길이가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요 길이가 뭐가 돼요? 이번엔 요 길이가 IAXX가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러면 IA는 뭐가 돼요? 얘가 IA 되는 거 맞아요? 90도니까.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IA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뭐다? IA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 게 뭐다? 요 선을 맞춰줄게요. 이 I가 요 선을 딱 맞춰서 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더 크게 해볼게요. IF를 더 크게 했어요. 그럼 E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그럼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요까지 가볼게요. 자, 요까지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초록색 선을 지켜줘야겠죠. 요까지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파란색으로 요게 E면은 요게 뭐가 돼요? IA XS가 되는 겁니다. 맞죠? 90도
결국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이 친구가 IA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따라서 얘가 뭐가 돼요? I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빨간색 IA는 뭐예요? 지금 전압과 위상이 똑같죠? 그러니까 동상인 거예요, 동상. 파란색은 전압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초록선을 잘 맞추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지금 V와 I와 VI 코사인 세타 아니에요. 유효전력은. 지금 유효전력이 일정하다 했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요 길이는 일정하잖아요. 요 길이가 뭐예요? I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얘는 I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효 성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IA 코사인 세타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준 이유는 IA 코사인 세타가 일정하기 위해서. 일정해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뭘 해줘요? V를 해주는 거죠. 곱해주면 얘가 일정하죠. 따라서 뭐예요? 유효전력 P가 일정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IF를 점점 크게 해줬더니 유기전력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지상전류가 흘렀다가 IF를 점점 키우니까 유기전력이 점점 크더니 동상이 되고 진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가 뭐예요? IF가 되는 거죠. 여기가 뭐가 돼요? I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IF가 보세요. 지금 보면 전류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IF를 키우면 키울수록 IA가 어떻게 되냐예요. IF를 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제일 작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아니에요?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거리는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기가 제일 짧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제일 짧아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커진다고요. 그럼 요 점이 뭐가 돼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상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상일 때는 코사인 세타가 1이 아니에요. 1이잖아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1인 거예요. 그럼 요 때는 지상 아니에요? 지상전류랑. 따라서 여기에는 지상전류. L 성분이 있는 거죠. 여기는 점점 커지다가 진상이잖아요. 진상전류. C가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부정여자죠. 얘는 뭐예요? 과여자들. 왜 과여자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계좌전류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속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과여자잖아요. 여기는 IF가 작으니까 부족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많으니까 과여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프를 하나 더 줘요. 자,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얘를 P1, P2, P3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확실한 것은 V는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얘는 일정해요. 얘는 일정해요. 근데 I의 코사인 세타도 일정한데 어쨌건 간에 일정만 하면 돼요.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I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I의 값만 커진 거예요. 이렇게. 얘도 I의 값만 커진 거예요. 그 대신에 저 초록색 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야? 결론적으로 I의 코사인 세타가 커지는 꼴이 된다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 말은 뭐다? 유효 전력이 커지겠죠. 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올라갈수록 유효 전력이 커지니까 P3가 크다는 거예요. 왜? IA가 커지니까 I의 코사인 세타가 크니까 얘가 커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동기 조상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바로 동기 조상기의 원리입니다. 벡터도 지우고요. 자, 동기 조상기는 동기 전동기인데 무부하 상태에서 무부하 동기 전동기에서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L 또는 C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 또는 C를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를 해서? 상을 조절해서. 이거 보시면 상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정여자라면 지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과여자라면 진상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성분이 많으면 동기조상기를 지상전류로 운전해서 C성분을 없애줄 수가 있죠. L성분을 달면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러니까 지상 성분이 많다, L 성분이 많다 하면은 우리가 진상 전류를 흘려줘서 과여자로 사용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마음대로 상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기죠. 그래서 무부하 동기 전동기라고 할 수 있고 무호 전력을 어떻게 한다? 공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역률 1일 경우 전기자 전류는 당연히 최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여자 시 콘덴서로 동작하며 앞선 전류가 흐르고 부정유자 시 리액터로 동작하며 뒤진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기 조상기가 어떤 거를 해요? 역률 계산을 합니다. 역률 계산. 역률 계산은 뭐예요? L과 C를 통해서 L이 많으면 얘를 C로 돌려서 L을 없애줘서 역률 계산하고 C가 많으면 L로 돌려줘서 C를 없애서 역률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동기 전동기의 특성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특수 전동기까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동기 전동기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동기 전동기의 특성.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 당연히 NS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당연한 소리죠. 자, 그리고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 역률 조정 가능하다. 자, 효율이 좋다. 이러한 장점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효율이 좋다. 자, 그리고 공극이 크고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아시면 좋겠죠. 토크가 전압에 비례한다. 토크가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전에 대한 토크 변화가 적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유도전동기 가시면은 유도전동기 나중에 가실 겁니다. 유도전동기. 유도전동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유도전동기를 가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토크가 V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2배 증가하면 얘 4배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얘는 그냥 비례하니까 좀 변화폭이 작다.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점 적어볼까요? 단점. 당연히 여러분들 기동 토크가 뭐하다? 누누이 설명했죠. 작다. 0이다. 그래서 기동을 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속도 제어가 어렵다. 속도 제어가 어렵다.
왜 속도 제어가 어려워요? 일정하니까, NS로 일정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죠. 왜? 계좌에다가 우리가 뭘 해줬어요? 권선을 감아줘서 인가해줘야 되죠. 왜냐면 계좌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자석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고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까지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는 한번 읽어보세요. 용도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특수전동기 98페이지 특수전동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안 돼요. 혹시나 해서 이제 관연도에 가끔 등장하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동기조상기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무부하 전동기를 접속을 해서 어떻게 한다? 뒤진 전류, 앞선 전류를 막 보상시켜서 역류를 개선하는 친구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동기형 교류 서버 전동기. 그래서 가로 열고 브러시스 직류 서버 전동기. 브러시스죠. 그러니까 뭐다? 브러쉬가 없다는 거예요. 브러쉬가 없는 전동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브러쉬라고 하면 여러분들 직류기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브러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류자를 통해서 브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직류기로 바꿔주는 때 그때 브러쉬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불꽃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브러쉬가 마모가 돼요. 그런 이유로 브러쉬를 없앤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리니어 동기 전동기가 나옵니다. 리니어 동기 전동기. 이것도 리니어라는 게 결국 뭐를 뜻하는 거냐면 선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직선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회전 운동만 했잖아요. 회전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렸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런 식으로 고정자가 있고 여기에 계자가 있고 뭐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 동그라미가 회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전동기예요. 따라서 자속도 어떻게 된다? 자속도 이렇게 생기고요. 토크, 운동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동기 주파수 변환기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동기 주파수 변환기. 주파수를 변환하고 싶어요. 자, 그럼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 자, 얘가 뭐예요? 동기 전동기가 되겠고요. 얘가 동기 발전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동기 전동기를 통해서 발전기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리려고 할 때,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다? 여기에 NS나 여기에 NS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같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NS와 여기에 N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기 전동기의 NS를 120 F1에 P1이라고 할게요. 1번. 자, 얘는 어떻게 해요? 120 F2에 P2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래서 120 날아가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준다? 두 개의 속도가 일정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줘요? 주파수를 어떻게 해줘요? 맞춰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12극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0극이에요. 그리고 여기 60이에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50이 돼야 돼요. 맞죠? 12분의 60이 5고 10분의 5가 5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지금 다른데 어떻게 해줘요? 같게 이렇게 바꿔줬다고 60을 50을 바꿔줬다고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의 회전 변류기는 정류기 파트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기 파트 5장에서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식 같은 거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냥 익혀만 주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번에 고주파 발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설명을 했죠. 자, 제가 66페이지 보시면은 유도자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제가 고주파 발전기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유도자를 어떻게 한다? 회전시키는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주파 발전기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실게요. 자, 7번에 소형 교류 전동기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돼, 그냥. 자, 이게 뭐 회전자의 구조에 따라서 릴럭턴스 전동기, 영구자석 전동기, 히스테리시스 전동기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릴럭턴스 전동기, 릴럭턴스라고 하면은 릴럭턴트가 영어로 꺼리다,
또는 reluctance 하면 여러분들 자기학 시간 때 자기 저항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에요. 그래서 반작용 전동기라고 불리는데 뭐 읽어보시면 고정자는 원리적으로 단상 동기 전동기와 같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역률과 효율이 나쁘고 토크가 적다. 뭐 이러한 곳에 사용이 된다. 여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다. 뭐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영구 자석 동기 전동기입니다. 얘는 그냥 영구 자석을 쓰겠죠. 영구 자석. 전자석이 아니라 영구 자석으로 쓰는 전동기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는 일부러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큰 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와류손이 증가하게 돼요. 와류손이 증가하게 되면 이 와류손에야 와류 토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동 토크를 이용한 그러한 전동기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자, 여기 특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관연도를 통해서 빈출된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특수 전동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다 공부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